16번 문제. 아래 세금 계산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우리 회사는 현무전자인데, 자, 세금 계산서고, 그리고 우리 회사 이름이 공급 받는 자 쪽에 있죠.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산 게 부품이니까 우리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과세 유형은 51번 매입 과세가 될 거고, 자, 부품 원재료 산 건데 대금은 어음을 발행해서 줬네요. 그럼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 어음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자, 입력을 하면 방금 날짜가 8월 16일 51번 매입과세고, 우리가 산 거는 부품을 샀고 금액은 200만원. 자, 거래처는 공급자가 까마귀고,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의 여, 분계는 호남. 자, 우리가 산 거는 원재료가 맞고 대변에 어음 발행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지급 어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7월 17일, 자, 8월 22일 제조 공정에 사용할 원재료를 용포전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우리는 원재료를 구입한 거니까 우리는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 산 건데 대금 지급은 90일 만기 어음으로 줬네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이번에도 지급 어음이다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자, 8월 22일 날 51번 매입 과세고 XA 500개 5,000원. 그래서 250만 원이고, 거래처는 영포전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분계는 호남. 자, 이번에 우리가 산 것도 원재료 맞고 대변에 어음 발행해 줬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지급 어음이다. 자, 다음 8월 29일, 자, 내년 여름을 대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시원으로부터 사무실용 에어컨 5대 대당 150만 원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전 발행 당자 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우리가 산 거는 우리 사무실에 사용할 에어컨을 샀어요. 그럼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자, 우리는 우리 사무실에 사용할 에어컨이니까 이걸 비품이라고 쓸 거고 사왔을 때, 그리고 대금 지급은 우리 당전 발행, 우리 회사 발행 당자 수표로 지급했으니까 당자 예금에서 돈 빠져나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8월 29일 날 우린 51번 매입과세고 에어컨 5대 대당 150만 원짜리를 우리는 주식회사 시원으로부터 샀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산 건 원재료 아니고 에어컨 비품이니까
비품으로 바꿔주고, 다음 대변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돈 인출해 갈 거니까 당좌예금 줄여주고. 그죠? 다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9월 12일 날, 자, 공장 화물차의 고장으로 1등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비 60만 원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하며 확정된 채무로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뭐 뒤쪽에는 답을 알려주려고 했나봐요. 그죠? 자, 이번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자, 우리는 차 수리를 하긴 했는데 공장용 화물차를 수리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업무용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죠. 불공제 사유가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돈을 수익적 지출인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라. 뭐 이렇게 적어뒀네요. 자, 그럼 9월 12일 날 우리는 51번 매입과세고, 얘는 화물차 수리비가 들어간 거고, 금액은 6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1등 카센터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호남. 자, 우리는 공장용 화물차 수리한 거니까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를 써야 되고,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다음 달 지급하니까 미지급금이다. 자, 다음. 자, 9월 16일 권선종합상사에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광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세금계산서 수취했는데 우리는 광고비를 준 거예요. 그럼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자, 그럼 우린 광고비는 광고 홍보 이런 글자 있으면 광고 선전비, 그리고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니까. 그래서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9월 16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광고비 50만 원이고, 거래처는 권선 종합상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남. 이제 원재료 아니고 광고 선전비고, 대변에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9월 19일 날 수출용 제품의 제조를 위해
원재료를 주식회사 태명으로부터 외상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2번 매입 영세. 그리고 원재료 샀고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되면 되겠네요. 그럼 9월 19일 날 52번 매입 영세고 원재료 산 거고 금액은 3,5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태명.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그냥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의 원재료라고 생겼죠. 그럼 그대로 엔터 쳐줘도 되겠네요. 자, 다음 9월 30일 전진 기업으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 3천만 원을 공급받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50%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우린 영세율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그래서 52번 매입 영세고 원재료 산 거고 50% 절반 1,500만 원은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 어음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어요. 자, 그럼 9월 30일 52번 매입 영세고 원재료 샀고 3천만 원이고 거래처는 전진 기업이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원재료 산 거는 맞고 대변에 우리는 어음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 어음으로 50% 1,500이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다음 10월 2일 날 생산직 사원들이 한락 컨설팅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교육과 관련된 전자계산서 550만 원을 발급받았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번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럼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계산서는 면세니까 53번 매입 면세. 그리고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킨 거니까 교육훈련비인데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의 교육훈련비고 그리고 이 돈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자, 그럼 10월 2일 날 얘는 53번 메인 면세고 계산서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교육비가 나갔고 금액은 550만 원이고 거래처는 한락 컨설팅. 전자 계산서니까 전자예요. 분계는 혼합. 자, 원재료가 아니고 교육훈련비인데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의 교육훈련비로 하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다음 10월 17일 원재료 납품업체의 공장 건물 준공식에 쌀 10포대를 선물하면서 쌀쌀 정미소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신규 거래처 등록할 것 유형은 동시로 하고 상호 코드 번호 다 적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도 전자계산서를 수취하고 그러면 53번 메인 면세고, 근데 원재료 납품업체에 거래처 준공식에 쌀을 선물한 거니까 분계는 접대비인데 원재료 납품 업체죠. 그러면 우리 매입 업체이기 때문에 500번대의 접대비라고 쓸 거고, 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다라고 쓸 거예요. 자, 이번엔 거래처 등록을 우리 F2번 눌러서 F3번에 신규 등록을 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10월 17일 날 53번 메인 면세고 우리가 쌀이고 10포대인데 한 포대당 4만원. 자, 거래처는 이번엔 플러스키 말고 그냥 F2번 눌러서 해보자는 거예요. F2번 누르면 아래에 신규 등록 F3번 있죠. 자, F3번 눌러서 거래처 코드 54311, 거래처는 쌀쌀 정미소, 거래처 유형은 3번 동시라고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자, 대표자는 정미요. 자, 이렇게 써놓고 자, 그리고 이제 확인. 자, 그럼 이제 쌀쌀 정미소가 들어와 있고, 자, 이번에도 전자계산서네요. 전자이요. 분계는 혼합. 자, 우린 500번대의 접대비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10월 18일 회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소형 승용차가 고장이 발생하여 서울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차량 수리비 22만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우리는 1500cc 소형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죠. 그럼 1000cc 초과 승용차니까 우린 불공제 사유네요. 그래서 54번 불공이 되고,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이니까 차수리비는 차량 유지비라고 쓸 거고,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그럼 10월 18일 날 이번엔 54번 불공. 자, 소형 승용차 수리했고 금액은 22만원 포함이니까 20만원만. 다음 거래처는 서울 카센터.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번엔 유지. 분계는 현금 하셔도 돼요. 혼합해서. 자, 영업부에 사용하는 승용차니까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로 하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0월 23일 영업부는 매출거래처 허과장의 아들 돌잔치 선물로 만물백화점에서 유아용품을 10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는데 매출거래처 아들 돌잔치 선물로 줬대요. 그럼 접대죠. 그렇기 때문에 54번 불공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매출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쓸 거예요. 자, 10월 23일 날 54번 불공이고 유아용품을 샀는데 금액은 1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만물백화점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 그럼 분계는 또 저는 혼합으로 할게요. 자, 이번엔 800번대의 접대비고 대변에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다음 10월 27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에 부가가치세 21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 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수입세금 계산서 교부받았다. 어디 세관 이런 글자 있으면 55번 수입. 자, 그럼 10월 27일 날 55번 수입이고 우리는 원재료를 수입한 거예요. 자, 우린 부가가치세 210만원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2100만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인천세관이고 수입 전자수입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예요. 자, 분계 혼합하면 항상 우리는 세관장한테는 부가가치세만 주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줬는데 공제가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우리는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11월 21일 자, 관리부서는 부활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55만원을 법인카드인 사랑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하였다. 자, 그럼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고 거래 금액을 보니까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57번 카드 과세고 직원들 회식하는 거네요. 직원들 회식이니까 우리는 복리후생비고 관리부서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그리고 카드고 외상이니까 카드면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할 거고 자, 우린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하였다 이런 말 계속 꼭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세거래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11월 21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우리가 회식 식사 대금이고 이번엔 55만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는 부활식당에서
먹었고, 카드는 우리는 사랑 카드. 자, 분계는 그냥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거래처로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됐고, 자, 다음 12월 16일 주식회사 삼부프라자로부터 업무용 컴퓨터를 한 대를 550만 원에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대한카드로 구입하였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함. 자, 법인카드 대한카드로 구입했고 부가가치세 포함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한다 되어 있으니까 57번 카드과세고, 업무용 컴퓨터니까 우리는 비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12월 16일 날 57번 카드과세고, 컴퓨터 한 대 550만 원짜리고 부가세 포함해서, 자, 그리고 거래처는 삼부프라자, 카드사는 대한카드. 자, 이번에도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 카드 거래니까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붙어 있죠. 그럼 우리가 산 건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 샀으니까, 자, 얘는 비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12월 25일 거래처 만능 상사로부터 생산 부서의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를 2,750만 원에 구입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자, 지출증빙용. 자, 그럼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수령했고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그럼 과세 거래죠. 그래서 우린 61번 현금 과세가 되겠네요. 자, 그럼 12월 25일 날 61번 현금 과세고, 우리는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를 구입했어요. 자, 부가세 포함 금액인 2,750만 원을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만능 상사, 그리고 우리는 혼합으로 하고 원재료고 대변에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지금 제가 드린 파일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한 내용도 전부 다 자와 같이 해봤어요. 자, 메인 매출 전표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분계에 대한 계정 과목이 또 같이 좀 더 인지가 잘 되죠. 그래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검정색 교과서 있죠. 우리 뭐 지금 1시간하고 좀 더 남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뭐 결산을 알려주면 오늘 다 끝나지도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면 또 까먹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 어렵지 않는 조회 구경 좀 하고, 그리고 우리 AT 시험은 쉬운 거니까 그 문제 나온 거 어떻게 나오는지 구경하면서 그걸로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도 교재를 좀 바꾸고,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스마트 A I 플러스 적혀 있는 이 프로그램 여시고, 자 교재는 지금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자 같이 보면서 하면 되니까, 자 284페이지를 펴보세요. 284페이지. 자 다시 우리 AT 책으로 왔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상기업이니까 상품 매출이고 상품을 살 거고, 그리고 분기할 때 은행이나 이런 곳에 금융거래처 써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은. 자 그럼 회사는, 컴퓨터 회사는, 자 우리 AT 맛보기라고 3100번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가시고, 교재는 284페이지.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첫 시작부터 봅시다. 자 우리 시험에 기초정보관리의 이해라고 해서 실기에 10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0점이 부여가 됐는데, 첫 번째가 우리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내용에서 거래처 수정하거나 등록하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정보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자 지금 여기에 타이틀에서 뭘 해야 될지는 일반적으로 말해주고, 자료 설명은 거래처 주식회사 드림은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자 지금 주식회사 드림이 이전했나 보네요. 자 자료 설명인 거고, 문제는 이 평가 문제예요. 이걸 다 실행하는 거예요. 자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등록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거래처 등록으로 가시고, 거래처 등록, 여기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드림을 찾고, 우리 컨트롤 F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럼 주식회사 드림에서 지금 문제는 사업장 이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자 등록번호나 대표자 명칭이나 뭐 이런 거 문제 없고, 업태 종목도 변화 없어요. 그럼 지금 교부 사유가, 사업자 등록증 제 교부 사유가 사업장 이전이기 때문에 자 사업장 우편번호에서 자 F2번 눌러서 그냥 우편번호 쓸게요. 남부 순환로 2931. 자 이렇게 하면 주소가 바뀌었고,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등록하라고 했죠. 그건 추가사항이 있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바로 기억이 안 나죠. 자 추가사항에 보면 여기 담당자 이메일 주소. 자 얘는
1004 빌 36524. 이메일 주소 깔끔하고 좋네요. 그죠? 저는 왜 이메일 주소를 매일 김재민으로 쓰고 있었을까? 이런 천사 이런 걸 할까?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거 끝났어요. 실제 시험에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전산회계 1급도 이런 식이고 얘도 이런 식이고. 그럼 보너스 문제 느낌 들죠 이제 우리 수준에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끝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이 적혀 있죠. 자, 이 재무 상태표네요. 항상 두 개를 비교하도록 보여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정기분은 올해 2020년도니까 2019년 거. 제가 전에 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시험은 2021년 2월 달에 보지만 우리 시험 보는 회사의 회계 기간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2020년도로 나올 거예요. 두 시험 다 1회차는 그렇게 한다라고 공지가 뜰 거예요, 이따가. 자, 그럼 자, 문제는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용산전자의 전기 5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진한 글씨가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일일이 하나씩 다 보려면 너무 많잖아. 그럼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전기분 거 보는 거예요.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있죠. 자, 클릭을 하고 자, 우측에 보면 자, 유동자산은 11억 9,037만원. 유동자산 다 일치해. 당사자산 일치하고, 그죠? 재고자산 일치하고. 그럼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자, 그럼 비유동자산은 일단 비유동자산 금액이 틀리다. 그죠? 그럼 투자자산은 0원이고 유형자산이 금액이 틀렸네요. 우리 책에는 3,498만원 적혀 있으니까 그럼 책에 유형자산 아래에 건물 적혀 있죠? 그럼 건물부터 보는 거예요. 자, 건물 1,000만원 이것만 있으니까 맞고 차량 운반구 3,533만원이고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1,500이고 맞죠? 다음 비품이 600만원이고 근데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안 적혀 있네요. 그럼 사이에 넣을 필요 없어요. 제일 아래에다가 아래쪽에 비품 다음 번호가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럼 비품 다음 번호로 해서 금액 135만원이다라고 써주고 자, 비품 다음 번호로 해서 135만원 써주고 그리고 이제 금액을 보니까 유형자산 금액이 일치하게 됐죠. 그럼 이제 얘는 되었고 다음 기타 비유동 자산도 금액이 틀리다. 그죠? 기타 비유동 자산 2천만원인데 여기는 20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타 비유동 자산 계정 과목이 문제를 보면 임차 보증금이네요. 얘네 얘가 2천 써야 되는데 200으로 잘못 썼나 봐요. 그래서 2천만원이다. 이거 여기 2천만원이다라고 바꿔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차이가 없어졌죠. 방금 1800 있었는데 그럼 이제 웬만하면 맞을 거예요. 자, 유동부채 전체 금액 일치한데 그래도 모르니까 유동부채 금액 일치하고 비유동부채 3천만원 일치하고 자본금 6억 5천 일치하고 이익잉여금 일치하고 그래서 전부 다 일치하죠.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럼 맞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씩 보는 것보단 합계 가지고 봐서 거기만 딱 찾아 들어가서 차이가 맞아지면 이게 제일 편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수정한 거 두 개만 수정했어요. 감가상각 누계
만들어 넣어줬고 임차 보증금 200만 원이던 거 2천만 원으로 금액 수정해줬고 그렇게 하면 자, 얘는 끝난 거예요. 자, 다음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하는 건데 자, 거래처별 채권 채무 명세가 있고 자, 받을 어음하고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자, 여기 자금 관리가 있기 때문에 어음에 대한 그림은 아래쪽 참고하고 자수고 2019년 11월 15일 장기 차입금도 언제 빌렸고 상환 조건이나 이자 어떻게 줄지가 적혀 있죠. 자, 그럼 먼저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가서 자, 여기죠. 1번 문제는 여기 안에서 나오는 거 10점이. 여기 안에서만. 자, 그럼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을 하고 자, 우리 받을 어음을 먼저 찾고 그럼 여기 금액 쓰려면 자, 오른쪽 회색인 거는 아래 보시면 탭이나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메뉴가 들어오고 자, 그럼 이 어음의 거래처가 주식회사 한일 F2번 눌러서 한일. 자, 만기일자는 아래 어음 그림을 보고 2020년 3월 15일이죠. 만기가. 그럼 2020년 3월 15일. 자, 어음 번호는 자, 088 2019 1115 1234 1234 2 금액은 530만 원이고 자, 위에 참고 적혀 있는 곳에 수치 구분은 자수 발행인은 주식회사 한일 F2번 눌러서 한일. 그럼 배선은 당연히 자수니까 없는 거고 문제에서 발행은 2019년 11월 15일이었고 그럼 거래일자는 참고해 보시면 적혀 있어요. 2019년 11월 15일이고 어음은 우리 전자어음이죠. 전자 맞고 지급기간은 어음에 보시면 신한은행 용산지점이라고 적혀 있죠. F2번 눌러서 신한은행 용산지점이다. 자, 이렇게 하면 받을 어음 거는 끝났고 자, 다시 ESC 키 누르면 기존 화면으로 돌아가요. 다음 장기 차입금을 찾으시고 장기 차입금에 탭 키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자, 또 메뉴가 들어왔죠. 자금관리 메뉴로. 자, 이번에 장기 차입금은 F2번 눌러서 하나은행이고 자, 우리 만기일자는 참고 쪽에 적혀 있는 것만 보고 쓰는 거예요. 2023년 10월 1일 차입금 번호는 없으니까 뛰어넘고 금액은 3천만 원이고 상환 조건은 일시불 일시 그리고 차입처는 뭐 은행에서 빌린 거고 이체되는 구자 정보를 안 줬고 자, 이자 지급 방식은 후급 1할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후급 계산은 1할 계산. 자, 그리고 이자 지급하는 날이나 이런 건 안 줬고 자, 최초 차입일은 2018년 10월 1일이고 최초 상환 일자는 안 줬고 자, 자금 용도 줬으면 운용 자금이다 뭐다 주는데 안 줬으니까 그냥 비워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만 써주면 얘도 끝났어요. 사실 지금 자금 관리는 문제 푼다기보다는 우리가 보고 입력하는데 작업한다는 그런 느낌에 대한 개념이죠. 그럼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났어요. 6시하고. 자, 방금 3개 쉬웠죠? 어려운 건 없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보면 시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자, 이제 우리 289페이지 문제부터는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풀도록 합시다. 우리 쉬었다 할게요.